네, 있겠고, 그다음에 자,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러면 아이고 지금 혹시 그 줌으로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앉으시고 출발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드시고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 대망의 우리 약대동에서 이제 돌봄 마을에 이제 건강 리더 교육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86년부터 2021년까지 35년 동안의 이제 시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강까지는 오늘은 약대동 역사를 한 200 정도 돼요. 커트가. 그래서 빨리 이렇게 역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의 돌봄 마을이라는 그 주제에 관해서 우리 마을이 어떻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이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부터 6강은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제 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근데 우리는 건강 리더를 키우지만 이게 약대동 마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두 번은 마을 공동체 운동의 뭔가를 좀 나누는 시간을 하고, 마지막 시간에 끝날 때 워크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세 번째 시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끝 거친 다음에 졸업하면서 하는 거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몇 강이 된 거죠? 9강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앞에 2강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오늘은 약대동 마을 공동체 역사와 학습 문화 복지 생태계, 역사를 학습 문화 복지 생태계라는 개념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마을 운동을 우리가 할 때, 마을의 공동체를 할 때 마을의 학습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근데 복지 공동체, 그다음에 문화 공동체, 이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마을에 관한 거나 하여튼 뭐 시민사회나 지역사회에 대해서 할 때는 어디서나 모든 걸 흡수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에 그걸 익혔으면 좋겠고, 다음 주가 아까 말했듯이 돌봄 마을과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돌봄 마을이라는 게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봄 마을에 건강 문제, 건강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또 1시간 정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약대동은 누구신가? 뭐 저보다도 더 선배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하여튼 제가 왔을 때부터 경험 이제 한번 쭉 흐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줌으로 듣는 분들이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안 되면 주소 그분들한테 좀 연락해 주시고. 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86년도에 네, 기억나서 여기 뚝방마을이라고 개발되기 전에 제가 왔을 때 길 건너 저쪽 그렇죠. 네, 거기. 그리고 이게 약대동산입니다. 여기가 지금 요 있는 데가 이 도로가 아니라 이렇게 된 모습이었어요. 원래 여기가. 제가 왔을 때, 그다음 아이들이랑 여기 풀밭에서 이때만 해도, 그리고 이 나무가 이게 아주 동산 한가운데 있는 이제 나무들이고,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 처음 왔을 때 우리 학생들이랑 그 동산이 현재 여기 길에 있는데, 저기 지금 저기가 누구냐 병원 다니엘 병원 있는데 여기가 요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이제 이런 세 가구가 있었던 집을 제가 이제 처음에 왔던데 86년 6월 여기에 이제 85년 가을이죠. 제가 처음 여기 이제 답사하러 와서 이제 애들 만나는 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시대 구분을 세 개로 했습니다.
86년부터 97년 IMF 터질 때까지가 지역과 아동의 시기. 그러니까 이 시기는 지역사회 처음에 들어와서 아동을 사귀면서 그 약대동을 사귀는, 그러면서 그 10년 동안에 어린이집, 지역 공부방, 마을 도서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세워나가는 이제 그런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86년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제 어린이집을, 그 당시에 부천 최초의 종일타가예요. 그때까지는 여기가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계셨는데 부모가 맞벌이 부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종일타가를 해야 되는데 종일타가가 없었는데 우리가 부천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그런 일하시는 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바로 모집이 되더라고, 20명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타가를 했어요. 여기가 어린이집도 하고 여기서 모든 걸 다 했어요. 네? 이 86년.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 있는, 지금 교회에 있는 자리도 새 가구가, 아니 이제 애를 튼튼히 어린이집이라는 데랑 같이 사가지고 거기서 공부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와서 어린이집으로 했는데 한 5년 되니까 이 아이들이 그걸 성장을 초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끝난 다음에 누가 또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의 지역 공부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아동 프로그램이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이때가 이제 IMF 터지기 직전이라서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200만 원씩을 지원을 해가지고 지역 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지역 아동센터라는 지금의 이거는 전부 어린이집 졸업생들이랑 해서 지역 처음에는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제대로 보입니까? 보이긴 하는데 지금 아무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 주소록을 지금 그 보내놨어요. 박 선생님한테 글씨 들어오시라고. 네. 누구? 그리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만남의 집이라고 선생님들이랑 몇 가구가, 한 3가구가 같이 살고, 지금 이제 교회 자리에는 이제 공부방도 같이 했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고, 지금 김기숙 선생님, 김기숙 원장님이고, 여기가 이제 최초의 지역아동센터, 제 후배인데 이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이고, 여기 우리 집사람이 있고, 이제 이렇게 초기에 이제 이런 분위기입니다, 약대동에.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원아들 초기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공부방에 이제 정승각이라고 하는 강아지똥을 동화를 그린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동네 애들이랑 해서 벽화를 그렸어요. 공부 짜증난다 그래가지고. 요게 초기에 얘들이 다 어른이 되고, 요 문정 씨는 지금 여기 살죠. 어른이 돼서 아기 엄마들이 다 됐고. 그게 이제 여기가 지역아동센터가 수리 직전에 이제 모습이고, 요게 이제 그 후에 지금 여기가 또 털렸죠. 거기에서 이제 지역아동센터 공부하던 모습이고, 학부모 회의 했던 모습이고, 골목길에 아이들 그때 나오던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에 약대 글방이라고 하는 도서관, 지금 주민자치센터 3층에 있는 아주 30평의 제대로 된 도서관이 된 건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이 다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물관이 되는 거죠. 이게 역사가.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그때에 이제 1990년대인데, 이 1990년대 후반에 작은 도서관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나는데, 부천이 최초로 해가지고 푸른 부천 21이라고 하는 곳에서 민관 파트너십으로 민이랑 관이랑 연결이 돼서 그때 협치를 하게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원혜영 시장 시절인데, 원 시장이 우리 민한테, 저도 이제 마을 대표로 그 푸른 부천 21이라는 거기에 가서 이제 민과
관이 이제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도 하고 이제 시 예산도 같이 쓰고 그러는데 뭘 하기를 원하냐고 시장 공무원 저 마을 리더들 다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그때 결론이 나온 것이 우리는 동네마다 놀이터가 있듯이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민쪽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에서 이게 이제 오래된 것은 이 사람이 이매기 의원이에요. 혹시 아세요? 예. 이매기 의원이 와 있고 저 국회의원. 있고 여기 유명한 국회의원. 평생학습 센터장인 우리 부천의 평생학습을 처음 일으킨 지금 제주도 평생학습 센터장으로 간 이름을 유명한 친구들 까먹고 있고 여기 이제 정성혜 이사장이 있고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작은 푸른부천 21 실천협의회에서 산하의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제가 심포지움에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정성혜 이사장이 이제 약대 글방을 이제 처음 세웠으니까 이제 동네 축제를 이렇게 정성의 이사님 그때 당시 20대였나 봐요. 네, 20대요. 네. 어느 분이 어디고? 아시아 공업. 여기 오. 이게 뭐 이제 뭐 대학교 갓 졸업하고들 다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첫 10년을 지면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을 우리가 만들고 그렇게 했을 때 2017년에 IMF를 맞이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을 사귀다가 지역을 알게 된 거고 97년이 아니고 1997년 잘못 얘기했네. 저기 잘못 써있는데 저거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997년을 해서 2013년까지 2013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죠. 꼽사리 영화제랑 이 달터 협동조합이 마을에서 이제 생긴 건데 그래가지고 이때에 이제 IMF가 터지니까는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 해체 여기가 좀 서민 지역이 되니까 가족이 해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가정지원센터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가정지원센터 오생 선생님이 이 가정지원센터를 하고 그래서 이 가정지원센터에서 이제 만든 것이 지금 여기 은빛나게 소장님이 가정지원센터 소장님이에요. 오생 선생님 1대 2대가 누구예요? 김진영 선생님 3대가 우리 김권사님 이 세 분인데 여기 이제 가정 처음에 그리고 그때 이제 구호가 뭐냐면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마을을 돌보기 시작하고 가정을 이제 IMF 시기에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가정이 해치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 그때는 우리 지역아동센터 이제 김경희 원장님인데 이 김경희 원장님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뭐를 했냐면은 급식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급식 IMF가 터지니까 밥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급식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게 새롬의 4개의 시설, 뭐 은빛날개 급식시설, 뭐 공부방 지원센터 이런 가정지원에서 4개 시설을 운영한다라고 이제 신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텔레비에 나왔던 건데 1,000명이 이제 부천에 급식이 잘 안 되는데 멸치가동 등에서 신나는 급식소로 이게 변화가 되는 거죠. IMF식이에요. 그리고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와중에 이제 작은 도서관 협의회가 탄생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원혜영 선생님 오셨 국회의장 여기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요분 얼굴 잡아요. 김종화 의원이 김종화. 돌아가신 분 시의원. 시의원이 이분이 우리 여기에 있는 도서관을 주민자치생활센터가 되면서 목사님 그 도서관이 우리 주민자치센터로 오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했는데 원 시장님이 강력하게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개소식하는 날 저도 있고 저희 집사람도 있는데
원 시장님이 이제 여기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개소식을 해요. 요 당시에 주민자치 부녀회장이 이분인데 예, 김윤희 씨. 네, 성함이 기억이 안 지금 나는데. 자율방범 하시는 분.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제일 앞에 김윤희야. 이제 그때 뭐 응, 응.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 도서관으로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천 전체에는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 운동이 일어나서 푸른 부천 20일 이게 일어나서 몇 곳하고 다 네. 생겼죠. 주민센터 안쪽에. 그래가지고 13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고 저기 사서가 이제 그걸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제일 오래된 사서인 고강도서관의 사서님이시고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13개가 모이니까 이런 완전히 이게 이제 그 여기에 그 도서관 있는 데 있죠. 그 꿈빛 도서관? 아니 그 저기 체육관 있는데 아 종합도서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옛날에 중앙도서관 거기에서 모여서 당시에 이제 작은 도서관 쪽에, 축제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책 릴레이 행사를 했고 작은 도서관 한마당. 그래서 이제 책 읽는 도시 선포식 그때 이제 4년을 내가 2번을 이 작은 도서관 협의 회장을 했는데 이때 작은 도서관 이제 영부인들이 사업을 하나 시켜요. 이호 여사가 있을 때 뭐를 했냐면은 지역아동센터를 도왔어요. 그게 이제 서민층에 필요하니까 공부방이 전신이었고 또 이제 지역아동센터도 확대된 거죠. 그렇죠. 이호 여사가 공부방을 지원했고 우리 권양숙 여사는 작은 도서관을 하는데 작은 도서관에 그때 제일 전국에서 잘하는 데가 부천이었고 이 부천에서 이 작은 도서관에서 방문하고 이렇게 책 읽는 도시 이거를 관람한 후에 제가 이제 작은 도서관 협의회 회장이니까 부천 양떼동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냥 경비가 난리가 났어요. 기억나세요? 저는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게 어떻게 했냐면 부천의 자매도시가 일본의 가와사키예요. 그래서 일본 가와사키랑 국제 협력을 해서 양쪽이 도서관 교류를 했고 저도 일본은 2번을 갔다 왔어요. 그 때문에 일본 2번 갔다 오고 일본 쪽에서도 한국 오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국제 세미나가 이제 열리는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마을 만들기 벽화를 그려서 이제 어린이 마을 만들기를 하고 주민자치세 아파트에서 평생 학습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로 지역과 아동 가족과 마을에서 아이들과 사귀고 가정을 지원하다가 이제 마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한 아이를 우리가 구원한다든지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가족과까지는 안 된다는 가정지원센터를 넘어서 마을 전체가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마을 전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이때부터 주민자치센터에 우리가 도서관이 들어가면서부터 주민자치센터와 관련을 맺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 있는 부녀회장님도 만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도시락 배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려운 아이들과 하는 훈훈한 은빛 세상에서 은빛 날개가 이제 활동을 하고 은빛 날개 졸업식 이게 이제 여기 있죠. 옛날 농장님이네. 그리고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도시적으로서는 푸른 부천 20일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환경, 도시, 교통, 경제, 행정, 복지, 사회, 교육, 문화, 여성, 청소년 실천 분야에 시민단체, 노동조합, 기업인, 시의원, 언론인, 공무원 등 130명의 추진위원들이 만들어져서 이것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 작은 도서관 운동인데 이게 우리는 푸른 부천 21의 작품이 도서관에
약대 신나는 가족도서관으로 이제 열매를 맺은 거죠, 우리가. 그리고 그게 이제 평생 학습 도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평생학습 그 원조가 푸른부천 21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평생학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교육도 받으셨는데 우리 공여사님은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종합하면 부천의 마을과 도시 읽기에서 19개의 지금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게 마을과 도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60여 개의 지역 아동센터. 이제 그걸 다 우리 약대성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우리가. 평생학습 센터나 도시에 대한 것들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성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표적인 평생학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가 5개 있죠. 이 마을 만들기에서는 단연 약대동이 첫 1순위고 지금 한 5개 정도의 지역에서 마을 만들기가 진행되고 최근에 이제 환경 네트워크, 환경 기후 네트워크가 생기고 있는 게 최근의 현실이다. 그래서 민간 파트너십의 전통으로 생긴 걸 보면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아동인권절에 마을 만들기 평생학습, 또 자전거 네트워크라는 거 있고 환경 교육 베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강사로 갔었는데 환경교육 코디네이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환경 코디네이터 이런 걸 시에서 시켜서 이런 분들이 하는 시에서 교육받아서 하는 현장이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자리로 만들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제는 시가 아니라 부천 의료사협이랑 약대동 이번에 공동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은빛날개랑 공동주체로 이 과정을 이제 설치하고 이것을 끝내면 수료증이 나오는 걸로 해서 이제 강사진도 구성되고 이 교육원도 이게 잘 지금 이따가 기념사진 하나 찍어야 될 텐데 잘 지금 출발 초기 어려웠지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하고 다문화 축제들 하고 이제 저희 교회 19년 때 이제 시민사회가 다 모였습니다. 여기 뭐 도서관, 공부방 연합회, 청소년 관계자, 실업국가 국민운동 사람들 이렇게 이제 시민사회와 교회와 지역 주민이 어울리는 이제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 재난기 이후에 돌봄 마을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경제 극복률이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가. 그럼 한류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게 이제 이런 거로서 우리가 거의 선진국식으로 이걸 잘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튼튼한 시민사회가 있고 부천 같은 경우에 마을의 단위에 이렇게 마을 리더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제 전문적으로 해서 건강 리더 10명, 환경 리더 10명, 문화 리더 10명, 생태 리더 10명 이렇게 한 30명 정도를 마을에서 만들어내고 이것과 우리가 지방자치랑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랑 협력해서 이제 돌봄 마을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이런 지구촌 축제까지 이제 우리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를 이제 녹색 그때 환경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초기였지만 우리가 요 분들이 누구신지 오래된 여기 사무장님이신데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마을과 도시의 전체를 우리가 제가 한번 디자인해서 제가 이거 푸른 부천 21에 가서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마을 만들기를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요약한 거고, 이거 이제 구체적인 마을 만들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역사예요. 86년부터 IMF 97년까지 10여 년간의 지역과 아동의 시기, 아동을 사귀면서 지역을 사귀자는 시기, 1997년부터 2013년이 뭐냐면은 우리 협동조합 달토가 생기고 동시에 꼽사리 영화제가 같이 생겼어요. 2013년이 굉장히 우리 마을로서는 중요합니다. 그때까지 10년은 가족과 마을, 가정을 지원하다가 마을 만나면서 이제 마을 전체와 함께 우리가 호흡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13년부터 이제 지금 2021년 IMF 넘어가면서 이제 돌봄 마을로 가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세 가지로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첫 번째 마을 운동, 마을 만들기는 뭐 하는 게 학습 생태계를 만드는 거다. 이게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평생학습이라고 그럽니다. 평생학습 시대.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거는 그 낡은 시대 얘기예요. 학교를 졸업해서 학교가 아니라 지역이나 마을에서 그다음에 전 일생을 거쳐서 공부하는 것을 이게 이제 평생학습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거를 우리 마을이 굉장히 잘하는 마을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렇게 건강 리더를 10명을 모을 수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강사가 이 마을 단위에 있지도 않고 마을 사람들도 그거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복지 생태계를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건데 그 복지 공동체는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야 됩니다. 캐피탈, 자본을 캐피탈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돈이라는 자본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그 신뢰라는 자본을 만들어내는 게 캐피탈이 돈이라는 캐피탈이 중요한데 그거는 낡은 캐피탈이에요. 낡은 자본이에요. 이제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신뢰라는 자본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것을 통해서 마을 운동을 어떻게 활발히 할 거냐라는 거고 마지막에는 학습 생태계를 만들고 복지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제 마을이 활발해지잖아요. 그 활발한 것들이 하면 이야기가 생산이 돼요, 마을에. 그걸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죠. 이야기가 생산하면 그 이야기를 모아서 만들어내는 것이 문화 생태계인데 이제 꽃이죠. 마을 운동에. 그 문화 생태계의 꽃은 뭐냐면 이야기가 모아져서 뭐가 만들어면 마을의 잔치가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 약대동에는 꼽사리 영화제라고 하는 부천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 영화제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이제 돌봄 마을 이후에는 이게 어떻게 발전할 건가? 이게 세 가지. 학습 생태계 키워드는 평생학습. 복지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복지 생태계 키워드는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것이다.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건데 문화 생태계 키워드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을의 잔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다 일자리가 나와요. 마을에 있는 이 학습 생태계에서 마을에 있는 이 복지 생태계, 요양사, 우리 건강 리더, 생태 리더, 문화 리더에서 다 일자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마을의 공연을 하고 마을의 축제를 만들고 마을의 잔치를 만드는 환경 생태 축제를 만드는 여기에서 다 일자리가 만드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의 일자리는 다 누가요? 로봇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학습, 문화, 복지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 이제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이제 지도죠 이게 약대동에 이게 마을 전체가 배움터라는 게 이게 평생학습이라는 거. 마을 전체를 학교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배움터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방에서 이제 아동들이 공부를 하죠. 거기에 있는 커리큘럼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커리큘럼 만들었잖아요. 마을 단위 우리 건강 리더 커리큘럼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갖고 있는 이제 커리큘럼이에요. 이게 굉장히 지금 발전돼 있어요. 전국에 지역아동센터가 6,000개인가가 있어요. 6,000개가. 이제 우리 저기가 10위 안에 들어요. 시작 처음 된 거지. 근데 이게 전국에 퍼졌어요. 지역아동센터. 그래서 전국의 마을마다 거의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선교 일꾼들이 공부하는 이제 그런 공부 모임이 있고, 청년들의 이제 공부하는 마을의 공부 모임이 있고, 청소년 인문학 아카데미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 어르신들 이제 그 장구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 카페를 이제는 차만 마시는 곳이 아니라 우리 동네 학습 공간이라고 부천시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이건 모르면 우리 동네 학습 공간은 여기야말로 학교가 아니라 마을 카페가 마을 주민들의 평생학습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줘요. 그래서 이제 지원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마을에서 여러 가지 소모임 공부하는 모임이 있고 7월에도 두 팀이 이제 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대학교에서 와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배우러. 그래서 여기서 언니 공방 소담, 달토 세미나, 품앗이 육아, 성서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재밌는 것은 평생학습 축제 때 부천시 실패에 당시 제목이 뭐냐면 평생학습 마을로 스며들다 했는데 이때 평생학습 센터장이 와가지고 약대동이랑 같이 이 마을 학습을 하자, 평생학습을 하자 그래서 이제 같이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여기가 우리 도서관이거든요. 이 도서관에서는 제가 인문학을 가르쳤고 여기가 지역아동센터거든요. 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부천시가 영화도시 아니에요. 영화도시에 있는 영화 감독들이 나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어르신 여기에서는 국악 소녀가 와서 아이들에게 어르신들에게 국악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당시에는 떡공장이 있었죠. 떡카파에서는 떡공장에서는 케이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카페 달토에서는 뒤죽박죽 춘향전이라고 하는 라디오 극장 팟캐스트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전시회를 했고 마을 전체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평생학습센터가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마을 전체를 학습 생태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를 만드는 마을이 최고예요. 이런 마을이 있으면 정부가 지자체가 이걸 지원을 해요. 이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이런 평생학습이 학교가 아니라 마을이 평생학습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고 이 마을에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평생학습이 핀란드나 네덜란드예요. 선진국. 거기에는 4개의 마을 학습 생태가 있는 공동체가 있는 학습 공동체가 있는지 아세요? 30만. 여기 강의를 들어봐요. 30만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해요. 자기들이 짜서. 그러면 나라는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죠. 우리가 낸 세금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처럼 대학이라는 거 정해놓고 거기 줄 세워가지고 거기 안 들어가면 막 사람 구실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막 차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우리처럼 우리 건강리도 하고 싶다. 우리 생태리도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들이 하고 전문가를 부르고 그러면 공간을 나라에서 제공해주고 간식비랑 강사비를 우리 집 지금 그게 됐잖아요. 이번에 이 프로젝트는 못 받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지만은 근데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최고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사회도 그렇게 평생학습을 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이제 마을에 일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게끔 이게 이제 미래 선진국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 마을에서 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을의 학습 생태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이승훈 목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천 교육청에 프로포즈를 냈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마을 전체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여기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카페에서 공부하고 꿈터에서 공부하고 소그룹을 모여서 하고 이 평생학습이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기 부천 교육청에서 꿈의 학교라는 걸 해요.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죠. 예, 예. 마을 학교를 하는데 이 마을 학교를 할 수 있는 학습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을 해요. 아주 충분하게 할 만큼 1,000만 원 단위로. 우리가 그게 된 거예요. 이 프로포즈를 우리 이승훈 목사님이 그 군 장교 출신이라서 이 프로포즈를 이런 거 만드는데 귀재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 다 하는 일이니까 이런 거를 해서 내니까 공교육에서 이게 우리가 웰컴 투 꺽터즈 개교식인데 우리 마을 학교를 개교식하는데 이것이 공교육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하냐면 개교식 때는 저도 나갔죠. 할머니, 이모님, 언니, 오빠, 동네 떡방장, 바리스타, 동네 목사가 다 와서 축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미래 학교라는 거죠. 이게 마을 학교. 이거를 만들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게 이제 진보 교육감들이 등장해서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미래 학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더치커피 수업을 하고 떡방 찍었죠. 하고 영화를 찍고 우리가 영화 도시 아니에요. 그래서 합창을 경험하고 이런 걸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는 이제 가족 도서관이 있어서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제가 거기 1억을 들여가지고 재개관할 때 제가 이게 여기서 앞으로 환경이나 생태 교육을 하자라고 이제 축사를 하는 거예요. 핀란드나 그때 이제 그레타 툰베리가 스위스의 16살 먹은 소녀가 지금 환경운동을 주도를 해서 노벨 그 평화의 연설 같은 걸 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마을에서 만들자. 이제 이런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배움터라는 거예요. 이것을 평생학습 마을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생학습 마을. 그리고 그러한 마을은 마을 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지금 돌봄 이제 이게 뭐예요? 저거가 되니까 코로나 재난을 맞으니까 우리는 바로 마을을 돌보자 그래서 건강 리더를 키우고 생태 리더를 키우고 문화 리더 해서 바로 우리는 대응이 지금 가능하잖아요. 거의 최초일 거예요. 마을에서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낸 데가.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재난에서 이 대응이 가장 빨라요.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하겠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이제 그 언론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할 텐데, 하여튼 이런 것이 강한 것이 우리나라에는 촛불이 있고 시민사회가 발달해 있고 마을에 이런 학습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학습 문화 복지 생태계가. 그리고 돌봄 마을이 뭐냐면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만 아니라 마을 자신이 스스로 자립자치하고 협동하고 돌보는 돌봄 마을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통합 돌봄 마을로. 정부에서도 예산을 지금 거기다가 편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치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거 우리한테 달라. 그럼 우리가 그거 하겠다고. 그런 마을이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진국으로 가려면. 근데 우리나라는 역량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시간이 다 됐다 그러네. 우리 교육을 안 쓰니까. 하여튼 뭐 자, 그래서 2013년이 왔어요. 이제 지금까지 학습 생태계, 평생학습을 통한 학습 생태계 이걸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2013년에 두 개가 동시에 2012년이 세계 협동조합의 해였는데 이렇게 되니까 전국에서 협동조합 만들기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나라에 혁명적인 협동조합법이 통과가 돼요. 그전에는 300명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손학규라는 사람이 그걸 제안을 해서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영국 갔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을에 많은 일을 하니까 우리에서도 협동조합 만들자. 그랬는데 우리 김연자 선생님이 떡방 그 큰 떡방을 운영했던 장인이잖아요. 그래서 김연자 선생님을 떡방장으로 모시고 커피롱 해서 떡카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달토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 해에 동시에 꼽사리 영화제가 생깁니다. 그 얘기를 그러면서 이게 복지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협동조합이 세워지면서 그 얘기를 하면 생명과 협동의 시기 세계 협동조합이 하고 이게 첫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카페와 떡공장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할 때에 여기에 저기 담쟁이 문화원이라고 있죠, 오거리에.
한효석 선생님이 원래 선생님 출신인데 이분이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만들어요. 앞으로 협동조합을 세워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중심으로 이제 저랑 그분 중심으로 협동조합 배움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첫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부할 때 이제 제 롤 모델은 몬드라곤에서 배우자라고 하는 이게 이제 세계적인 사례거든요. 여기는 협동조합인데 대기업이랑 싸워서 이겨요, 협동조합이. 이걸 서구에서는 쿱이라고 그러거든요. 쿱? 우리도 아이쿱 이런 쿱인데 이 유럽에는 이 협동조합 정신이 강해가지고 아무리 IMF가 와도 해고를 안 해요. 협동조합은. 근데 이걸 누가 세웠냐? 호세 마리오 신부라고 하는 신부가 세웠어요. 저도 같은 종교인이고 크리스찬이니까 이 사람을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우리 마을에도 호세 마리오 신부 그래서 아마 김현자 선생님은 설교 말씀 많이 들었다고 여기 돼 있는데 그리고 박원순 시장 안타깝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마을 만들기를 시정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이때. 그리고 협동조합을 장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 전국에 있는 협동조합도 돌아다니고 이게 뭐야 이때 신문인데 협동조합 본물 조짐 이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자 그래가지고 이게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에서 제가 SNS로 협동조합에서 공부할 사람 다 모여라 그러니까 이게 부천에서 다 모였는데 저기 누구야 의원 윤병국 의원도 왔고 여기 서울 계구에 있는 사람이 김혜준이라고 하는 문화재단 상임이사예요.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 직원들 2명 여직원들 문화재단이요? 문화재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협동조합 열심히 우리 동네가 좀 유명해져 가지고 도울 텐데 자기도 도와달라.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빨간 옷 입는 사람 나요. 부천문화재단에 사회적 기업을 하는데 청년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사회적 기업. 그래서 우리가 2 청년을 보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대머리 까진 분이 대머리 있는 분이 그 최재선 목사라고 꼽사리 영화제를 처음 시작한 분이에요. 이분은 감리교 목사인데 제 그 마을 목회 강의를 듣고 여기를 배우러 왔다가 자기는 자기 마을에 기반이 없으니까 청소년 목회라고 있으니까 약대동에서 자기가 영화제 같은 걸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좀 지원해 줄 수 있냐고. 근데 내가 오세영 선생한테 물어보니까 하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지금 대건이 또 한 친구 있어요. 또 장애인의 한 친구. 이 친구들과 함께 이걸 영화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협동조합을 이제 한편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영화제랑 같이 되는 거죠. 아치어마이라는 청년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꼽사리 영화제를 프로포저를 시해냈는데 400만 원짜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영화제가 크게 성공을 했는데 우선 그래서 여기가 교육을 했는데 당시에 협동조합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담쟁이 문화원 2층이에요. 3층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왔어요. 열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임주환 교수도 여기 와 있는데 그때부터 이미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건물 이제 밑에 그리고 이제 견학강 그 장면이고 그다음에 여기 전용삼 집사님 우리 김현자 센터장님 2분도 그때는 같이 다니고 그리고 저희 27주년에 교회에서 창립총회가 열립니다. 이게 교회랑 마을이 하나가 돼서 이거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지금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참여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 김영국 박사가 왔다 당시 강연회 하고 그리고 이제 첫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권사님이 이제 이 주인공이죠. 이거 다 7년을 하셨나?
예, 이끌어 가셔서 이렇게 이게 협동조합의 산 증인이죠. 그런 자시고. 예, 어이구. 드럼도 하고 우크렐라도 하고 많이 했지. 예. 그래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권사님이 얘기를 잠깐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때 여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달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0여 개의 교육 취미 소그룹이 모여서 해야 된다. 커피도 마시고 그다음에 50개 내지 100개의 꾸러미들, 협동조합 꾸러미, 이제 음식을 배달하는 이런 거를 해야 되고 조합원 교육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지금은 이제 새로운 운영자가 나섰는데 하여튼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 하는데 이제 우리가 또 같이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권사님이 경험하면서 짧게 요 대목은 나가 얘기하는 것보다 권사님의 경험을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떡방과 카페가 이제 분리돼서 떡방은 담쟁이 나온 지하로 갔고 이제 카페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이제 처음에 왜 카페를 만들었는지를 다 생각을 하고 마을의 사랑방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카페가 있어야 된다 해서 만들었는데 카페가 없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민정 선생님도 같이 근무하고 그럴 때가 조민자 선생님도 거기 참여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100만 원씩 다 냈어요. 거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만 원 내고 뭐 200만 원도 낸 사람 있고 500만 원 낸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돈을 모아서 달토 이제 카페만 다시 또 만든 거예요. 그때 한 4천만 원 정도가 모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살린 거예요, 카페를. 그랬고 떡방은 이제 따로 분리가 됐죠. 근데 협동조합이라는 건 하나로 돼 있었기 때문에 분리가 돼 있었지만 그 대표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복잡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떡방은 이제 도저히 운영이 안 되겠으니까 이제 떡방은 이제 협동조합 해체를 시켰고 이제 달토 카페는 이제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이승우 목사님께서 그 이제 좀 살려보겠다. 거기 계속 적자가 난 거예요. 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계속 꾸역꾸역 그렇게 했었던 거죠. 많은 모임들을 유치를 하고 행사학습 같은데 프로포즈를 내고 그래서 그런 학습 동아리들을 좀 거기 유치하고 그래서 장소 대관비 같은 거 그런 걸로 이제 좀 충당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한 30개의 소 동아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과연 뭐 무슨 메리트로 여기 이런 사람들이 여기 올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이 소 동아리들이 많이 생겨져 있더라고요. 난 그때가 제가 2018년도 내가 그걸 깨달았는데요. 1월 1일 날 신년 새벽에 제가 펑펑 울었어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보고 너무 감격해갖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이따가 또 듣기로 하도록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협동조합일 때 나중에 이거 할 때 협동조합은 무엇으로 움직이냐 어떤 자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회사를 할 때는 돈으로 만들잖아요. 그 돈이 캐피탈 아니야. 그러니까 머니 캐피탈로 일반 회사는 하는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은 머니 캐피탈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자본이 필요해요. 그거를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이라고 해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가 핵심이 신뢰인데 이 신뢰라는 자본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4가지의 이게 능력이 필요해요. 4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조합 운동을 할 때 첫 번째는 협동이 하겠지. 협동을 해야 되잖아요. 협동적. 그다음에 소통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건 잘 알죠.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이게 자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돈은 낡은 자본이에요. 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 공동체를 못 만들어내요. 지금 미래 시대 돌봄 시대에서는 누가 공동체를 세우느냐가 이 사람이 지도자고 이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요. 돈 많다고 이끌어 나가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는데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사회적 자본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저희 교회가 조그만 교회잖아. 근데 안 되는 일이 없어. 돈도 없어요. 조금해. 근데 하면 되잖아. 우리는 뭘 갖고 있냐? 소셜 사회적 자본 신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신뢰를 획득하느냐? 협동해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두 가지 새로운 요소가 들어와요.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고령화 시대에 돌봄의 능력이 필요하다. 돌봄의 능력. 이게 다음 주에 자세하게 돌봄이 얼마나 미래에 특히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대에 이 돌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가정과 마을이 살아요. 개인도. 돌봄의 능력이 새롭게 요청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4차 산업, 그러니까 고령화 시대에 돌봄이라는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동안 우리는 소유 중심으로 살아왔잖아요. 소유가 아니라 공유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마을에 교회 1층을 다 내놓는 거는 그 교회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마을에 공유를 하고 내놓으면 얼마나 마을이 좋고 교회도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유할 수 있어요.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세계적인 대기업이 4차 산업 기업이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뭐예요? 우버라는 건 자동차 회사인데 자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한 대도 없어요. 다 뭘로 사업을 하느냐? 인터넷 네트워크로 공유 사업이라 공유 기업이라는 거예요. 에어비앤비도 세계적인 숙박업소인데 우리가 있는 빈 건물을 공유해서 네트워크 해가지고 일으킨 거 아니에요. 자기 소유할 수 있는 저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기 호텔은 전부 공유하는 거예요. 빈집들. 그래서 그 사람도 돈 벌게 하고 자기도 연결해 주면서 돈 벌고. 이렇게 공유 기업, 돌봄과 공유의 능력, 협동과 소통의 능력을 통해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을 획득할 때에 이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걸 협동조합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 마을 기업이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이 방식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마을에서 일으키느냐. 우리는 좀 뭐 여기에 이런 부녀회장님 막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늘도 원래 천정수 위원장님이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인사만 하기로 했는데 이제 우리가 실력이 딸려가지고 지금 줌이 지금 다시 되고 있나요? 되고 있어요. 어, 4명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인사 좀 할렐루야. 예. 그 천정수 위원장님 혹시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아니 천정수 위원장님 안 오시고 신혜진님하고 최 회장님 아직 카톡을 안 보셨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는 비록 우리가 지금 약간 축소가 됐지만 촛불 등대와 꾸러미 사업 이건 이제 부천에는 부천 YMCA에 아주 그 신화적인 분이 있습니다. 이 황주석 총무라고 이제 초기에 이제 Y니까 크리스찬이라 저랑 같이 활동했는데 이분이 아주 협동조합 운동의 또 대가예요. 그래서 이분은 등대라는 걸 만들어요. 이제 모이면 YMCA 분들이 촛불을 켜고 등대를 해서 생활 나눔하고 거기에서 이제 먹거리들 교환하고 이제 마을에서 그 자기들 공동 구매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제 밥상 운동을 하자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마을에서 저렇게 이렇게 밥상을 같이 나누고 왜냐면 유기농 이렇게 여기는 전부 유기농을 파니까 해서 밥상을 하고 꾸러미들을 한 뭐 10개, 20개 만들어서 마을에 거기서 밥상도 하고 여기도 물건들 팔고 이제 이것이 이번에 재난 기본임금 왔을 때 마을에 달토 꾸러미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그 재난 기본임금을 마을에서 사용하라. 3개월 만에 써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협동조합도 일으키고 이제 앞으로 또 지금 30만 원씩 쏠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이 잘 돼가지고 빌리지 않고도 국민들한테 다 우리가 낸 세금 돌려준다라는 재난기에. 근데 또 그거를 갖다가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다 줘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줘야 돈이 돌아가지고 순환이 돼서 경제가 돌아요. 이게 이 재정분지 무슨 이 기재분지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이 지금 국민들이 소비를 해야지 되는데 그리고 어디서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수출을 잘해서 한 걸 빨리 나눠줘가지고 빨리 마을의 경제가 돌아야 마을이 돌아야 지방이 돌고 국가가 돌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가능한데도 저러고 있다는 거지. 하여튼 뭐 내가 뭐 정치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벌써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강자가 있었고 지금 이게 본격화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여기 세대 교체가 이뤘죠. 우리 달토에 이승훈 목사가 와가지고 와플이 들어오고 뭐 아주 새로운 이제 이승훈 목사 시대 이승훈 목사님이 이제 펼친 꿈입니다. 배움, 상생, 소통, 환대, 문화 이런 것이 이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음악회 달성. 여기 이제 나중에 달성 스타로 우리 선생님이 오시죠. 이런 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꿈꾸는 마을, 축제와 만남의 저항이 돼야 된다. 이웃과 연대하는 마을, 사회적 경제, 공동체적 삶, 세월호, 캄보디아, 망고나무 이야기. 해외에서도 많이 왔어요. 우리 여기 있어서. 돌봄 공동체, 마을학교, 공동육아, 풀뿌리 운동, 바른 먹거리 만들기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일으키자. 이렇게 해서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데 이 복지 생태계의 키워드는 사회적 자본이다. 그래서 신뢰를 만들어서 함께 사는 운동. 그래서 일자리까지 만드는. 자, 이제 마지막 문화 생태계. 우리가 마을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마을의 축제를 만들 거냐. 여기 퀴즈를 하나만 풀었어요. 싸이 잘 뭐하는 사람이 뜨는 이유. 잘 뭐하는 놈이 성공한다. 잘 너는 할렐루야. 뜨는 이유. 얘가 이 싸이가 성공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게 잘 놀아야 돼요. 이제는.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고 노동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로봇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 애들 때문에 일자리 잃었어. 우리는 이제 뭘로 먹고 살고냐면 문화 콘텐츠로 먹고 살아야 돼요. 문화 콘텐츠라는 건 뭐냐? 노는 걸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전공이 문화 콘텐츠 할 거예요. 맨날 얘가 뭘 했냐면 영화제만 다녀. 그래서 나는 옛날 구직 사람이니까 야, 너 그러면 언제 공부했냐? 그러니까 아빠 이게 공부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구식이에요. 그러니까 노는 놈이 성공한다. 이게 지금 노는 만큼 성공한다. 이게 문화 인류학자의 책이에요. 이 사람 아주 유명한 강사예요. 독일에서 공부한. 이렇게 그러니까 축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놀 줄 못하면 그러니까 마을의 축제가 만들어내야 국제영화제 같은 걸 왜 하냐. 마을영화제가 왜 필요하냐. 그래야 일자리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시대는 블루오션으로 뭐 밖으로 행군하라? 치도 밖으로. 어이구. 치도 밖으로 그 빙산에 녹아가 다 빠질 텐데. 이 사람이 한비하죠. 네. 우리는 그런데 어디서 놀까? 동네에서 놀아야죠. 그렇지, 마을에서. 야, 이거예요. 이게 문화 생태계의 키워드래요. 이게. 우리는 마을에서 이렇게 논다. 영상단. 이게 영상이 이제 우리 마을의 장기는 이걸 갖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김용대 PD라고 여기 와서 우리 컴퓨터에서 다 공부했던. 그래서 우리는 영화 마을이니까 영화 지원단이 있죠. 지금 그 국제영화제 부천 영상지원센터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감독들이 와가지고 우리 그리고 또 PD가 있죠. 영화 만들기 할 때. 고은정 PD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방송국을 만들고 이게 영화제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꼽사리 영화제를 개최했는데 아까 그 사회적 기업한 청년들이 최재선 목사랑 여기 대곤이 이렇게 또 장애 있는 친구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여기에 이제 대학생들이 캐치를 하고 여기에 전부 부스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어르신은 부스 가지고 나가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그 분야에 다 하고 나왔고 여기 시장도 오고 이때 이 꼬비 캐릭터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얘가 마을의 캐릭터가 돼서 마을의 스토리텔링을 마을을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해서 스토리가 전개가 되죠. 마을 이야기가. 그래서 꼽사리 영화제가 성공하니까 마을 방송국, 심야 식당 이런 식으로 마을의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의 문화 리더들이 있어서 마을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마을의 역사를 알아야 되죠. 이런 공부하지 않고는 역사를 전개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2번이나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꼽사리 영화제 성공하고 마을 방송국으로 전개되고 꼬비 심야 식당으로 전개되고 이게 나중에 꼬비 마을 박물관까지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는 로봇처럼 근력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화 콘텐츠로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문화 콘텐츠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는 힘으로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 인류가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그걸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영화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요. 여기 주인공 많이 등장하죠. 꼽사리 영화제 이게 좀 포스터들이고 청소년 어린이들이.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까지 전개되고 이거는 청춘꽃매는 300만 원 더 왔죠. 박원순 영화제 서울에 가가지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마을 주민협의회 꼽사리 영화제 열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만들고 마을 주제가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이게 6회 때예요 영화제. 그리고 뭐 여기에 지금 우리 시장도 축하 영상 해주고 뭐 각 단체에서 축하해가지고 문성근 선생도 이렇게 할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이게. 6회 때는 유성숙 선생님도 참여했어요. 깽가리. 이게 사진은 안 보이네. 아까 조금 보였어요. 여기가 청춘꽃매가 노인영화제 대상을 탔어요. 그 다음에 할수다라고 실버 방송국이 있었고, 이제 이것이 이제 7회였죠? 작년에? 8회인가? 꼽사리 영화제. 8회. 했고, 요때 8회 때에 여기 지금 우리 이 선생님이 참여했네, 여기 지금. 세대 공감으로 이게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이제 요 꼽사리 영화제 성공하면서 마을 거울먹기 꼬비 가지고 제안서를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제안했고 여기에 이제 골목길 답사를 하는 여기에서 이 선생님 요즘에 안 보여? 그날 그 예비 답사 나오는 날 제가 여기 있어가 못 갔어요. 아 그러셨구나. 지금 저 뒷길이 당장이 싹 다 돼 있어요. 다 됐어요. 그래요? 작년에 사업단 거 올해 이제 다 했어요.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발의해서 했는데 이때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거든. 자, 그리고 이제 꼬비 심야 식당에 이제 출발을 하죠. 이게 첫 장면이죠. 이게 첫 장면. 여기 상담도 하고 청소년들. 이게 청소년 영화제로 발전하고, 이제 이게 IMF 시기에, IMF가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에 이제 밥을 주러 나가죠. 밥을 주. 자, 그래서 집으로 도시락 배달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또 분녀 회장님. 어서 많이 궁금했나? 방송 나왔어. 이걸 거기서 많이 했어. 어서 많이 보는데요? 이제 마을 합창단. 마을 합창단으로 이제 대상, 이것도 2등을 하죠. 우리 부천 시민음악제 가서 해서 100만 원 탔나, 그때? 네. 그리고 우리 또 봉사하러 필리핀. 이제 우리가 가끔씩 아까 그 작은 도서관 협의회도 가와사키랑 해서 2번 갔다고 그랬듯이 또 해외도 이제 추진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해서 이제
타글로반 봉사로 갔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주민의 여기 이렇게 주민 워크숍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하면서 마을을 이야기로 가득 채우잖아요.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요약한 거는 이제 86년부터를 지역과 아동, 가족과 마을, 생명과 협동, 돌봄 마을 이게 세 가지 기관으로 나눌 수 있고 그거를 또 나누면은 처음에는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앞에 것만 달라줬어요. 네. 앞에 것만 보시면 내가 안 돼. 바꿔요. 네, 다 끝났어요. 이게 이제 학습 생태계, 정상학습을 통해서 학습 생태계를 만들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서 복지 생태계, 사회적 교육과 협동 자본을 만들고 이야기를 전개시켜가면서 영화제 같은 마을 잔치를 만드는 구사 영화제 같은 이런 거를 통해서 학습 문화 복지 생태계를 통해서 마을의 생태계를 만드는 건데 이제 그게 코로나가 와서 한번 이제 왕창 이제 밀렸는데 이게 다시 지금 복원하는 과정이 이제 서로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돌봄 마을이어서 마을 사람들을 서로 돌보기 위해서 건강 리더들, 생태 리더들, 문화 리더들을 우리가 키우자 그래서 첫 이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돌봄 마을을 꿈꾸답니다. 이제 이 이후에 돌봄 마을이 이제 다음번에 자세하게 했는데 이거 좀 맛만 보고 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 교회가 연대를 해서 교회 세 곳에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모여서. 그리고 요 교회가 세 교회가 연합해서 꼬비 심야 식당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마을을 신방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만 신방하지 않고 마을에 있는 그래서 여기서 다문화 가정을 만나는데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여기 마을에 들어와 있는데 5년 동안에 사회적 관계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결을 해서 안전망에다가 삐뽀 연결을 시켜드리고 이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마을 여기 사회는 빠졌는데 성탄 축제에 참여를 하게 돼서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을 하고 32년 전에는 이제 돌봄 평화 공생 마을로라는 거를 이제 교회에서 표로 삼고 이 여름 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꼬비 마을 캠프 같은 게 만들어져요. 이때 가셨나요? 저기 가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영화제 이제 응원전이 열린 게 있고 마을이 이제 전체로 퍼지게 나가기 시작하죠. 이제 5년 만에 영화제가 돌아오는 거죠. 여기 김준영 선생이 있고 지금 이제 바자회를 요거는 도서관 여름에 이제 우리가 여름을 기획해야 되거든요. 여름이 되면 마을 학교가 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날 때쯤 우리 마을 학교를 이번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토론해 봐야 되는데 요 해는 이제 난민들 위한 바자회 도서관이 중심이 돼서 도서관 어머님들의 여기 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돌봄 마을 전에 IMF 터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마을에 문화예술의 인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분은 지금 전주에 계셨는데 이분이 전예린 선생님이라고 아주 그 뭐 소품 만들고 우리 예술이야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해서 마을에서 많은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여기 뭐 오카리나 공연하고 달성해서 이런 분들이 문화예술계 인사, 마을 인사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우리 김수영 양은 저는 약대동 마을을 만나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마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도 나왔고 이제 예술이야 팀이 약대동 마을 카페 달도에서 예술이야 팀과 새로운 어린이집 부모들을 모시고 콜라보를 만들어서 이제 학습문화 복지 생태계가 있고 조금 우리도 이제 살만한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카페라든지 우리 공간도 많이 생겼잖아요. 이제 뭐 박물관도 생기고 이제 앞으로 여기도 열리면 이제 문화예술적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때 카페에서 약대적 마을 문화 찾기로 해서 문화 아카데미의 새로운 아이템으로서 혼밥 혼술시대 포틀락 디너 이게 뭐 영어라서 그런데 포틀락 디너가 뭐냐면 한 접시씩 가져와서 같이 잔치하는 거예요. 이거 꽤 여러 번 했었죠?
이제 다시 복원을 이제 그다음 못 모이니까 지금 못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녹색 평화 생태계를 노래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이때부터 도시농부 그런 얘기가 천천히 나왔어요. 이제 농사 져가지고 우리가 유기농 축제를 하고 여름에 한쪽에서는 식탁을 하고 사람들 초청해서 유기농 축제를 하고 도서관에서는 아이들한테 이 그레타 툰베리 같이 청소년들에게 기후 이런 운동하자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햇빛발전소에서 여기에는 참석하실 것 같은데 햇빛발전소 만드실 때 사진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논다로 해서 문화 아카데미로 이제 여러 잔치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달성, 다문화, 어르신, 도시농부들이 다 이렇게 우리 성탄 중심으로 했고 여름에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야기나 잔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 이게 꾸준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3.1운동 때 이제 이렇게 예술이 같은 공연이 있었고 주민 라이브 달성들이 또 이때 아재 밴드까지 했습니다. 저도 나가서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분류를 날려버리다. 연예인 나왔네. 네, 여기 연예인도 나오고. 네. 기억나세요? 네. 작년이죠, 이게? 네, 작년 가을쯤에. 그리고 이제 돌봄 마을 전야제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이 돌봄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2019년부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그때 임종환 교수님 모시고 이제 미래는 마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고독사와 치매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자. 그래서 마을에서 치료받는 병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의사들이 방문해가지고 치료하는 이러한 커뮤니티 케어를 한다라는 것을 정보를 얻고 이제 치매와 고독사 문제 이런 얘기하면서 돌봄 마을에 대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임주환 교수가 우리에 있는 인프라들이 이렇게 돼 있다. 가정, 달토카페, 교회연합, 데이케어, 1차 의료원, 그다음에 뭐 여기 교회연합, 달도나 협동조합, 낙대동 복지협의체, 3종 복지관, 부천 의료복지협동가 이런 걸 해서 그래가지고 부천 커뮤니티 케어를 전국에서 8개를 뽑았는데 우리 약대동 팀이 시청에 가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1위를 했어요. 예산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받아왔는데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임 교수님이 좀 누가 받아왔는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어디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심에 계시면 그거 아셔야 돼요. 아니 뭐 제가 그때 중심에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뭐 나중에 그 다음에 고독사 장례식 같은 여기 있네 지금 우리 여사님은 공여사는 여기 있네. 이때 이런 장례식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정성혜 이사장 나와가지고 낙대동 마을 커뮤니티 케어 모임이 우린 결성돼 있었어요. 마을에 고독사 무용고 장례식 여기에 지금 병원 있죠. 다니엘 병원의 장례식장 분이 여기 약대 감리교회 권상가 그래요. 이제 그분이랑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고독사 이런 문제를 마을에서 하자 이런 것도 있었고 핵심이 뭐냐면 커뮤니티 케어 뭐냐면 이거예요. 노인이 되면은 요양병원으로 격리하는 거를 그만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요양병원에 우리가 나이 들어서 병원이면 격리하면 그때부터 일종의 저거 되는 거예요. 고려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고 장례를 치르는 이게 가장 행복한 거라는 거죠. 이게 돌봄 마을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고 그 돌보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일거리나 일자리로 만들어서 마을 자체에서 건강 리더들도 키우고 의사들도 왕진하고 간호사들도 하고 건강 리더들도 하고 돌보고 거기에 문화 예술적인 그다음에 생태적인 이런 거랑 결합해서 통합 돌봄 마을을 가면서 이 재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걸 구상하자. 그래서
이 핵심 슬로건이 노인 요양병원 격리 그만 평소에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아요. 그래서 외국엔 네덜란드에 이렇게 치매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치매 마을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자는 건데, 요게 2002년 전에 했는데, IMF가 터지고 나서, 이제 바로 그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제 임종환 교수, 부사장이랑 다 연결이 돼서 이게 지금 다시 가동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커뮤니티를 돌보는데, 이때 도시재생 사업이 또 들어왔어요. 우리는 마을에 기반이 있으니까 무슨 사업이든지 다 들어와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하면, 임준혜 선생님이 계실 때 노인 한글교실, 도시재생, 다문화 한글교실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박물관, 나의 살던 동네에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모으자, 생애박물관을 만들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로봇이 이제 우리 삶을 다 대체하면은 우리가 로봇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우리의 도구는 이야기뿐이 없어요. 로봇은 우리보다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으면서 하루 종일 일해도 안 지치잖아요. 그런데 로봇에는 우리보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이야기가 없어요. 이야기가 없고 공감이 안 되죠. 이야기가 없어. 그 삶이라는 게 없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모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로봇과 싸우려면. 그리고 우리의 생애사 이야기를 모아서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고 예술도 만들고 공동체도 만들고 그래서 로봇의 도움을 받을 거는 받고 우리는 우리들의 이야기와 스토리와 문화를 가지고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들을 거기에다가 기본임금을 주고 왜냐하면 지금 그 세계적인 데이터 기업들 뭐 구글이나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가 물건 사면서 쓴 정보 가지고 먹고 사는 거거든. 그들이 세금을 내야지 그거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본임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문화 컨텐츠로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컨텐츠화해서 함께 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 마을과 이런 것에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훌륭한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했고 이게 인생 박물관에서 그 다음 프로젝트로 꼬비 마을 박물관으로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와서도 이거 이야기가 된단 말이 그래가지고 옥상에 지금 마을 박물관이 된 거라는 거죠. 지역사회를 바꾸는 일본의 커뮤니티 카페 약대동 마을의 인생 박물관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거치면서 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50대 이후 지역사회 협동조합을 하라라는 거. 50대 후에 우리 지역에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은퇴자들이 어떻게 길을 찾으면 좋겠는가 할 때 도시농부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잘 될지 몰라서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걸 제일 처음 제안한 사람이 거기 부군인 전용삼 선생님이 자기는 농촌 출신이라서 도시농부를 하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새벽 기도했대. 그래 합시다 그래가지고 인천의 미추홀이 이게 도시농부가 거기 몇만 평을 줘가지고 20억을 들여서 이 박물관 이 도시 지원센터를 만든 거예요. 거길 우리가 가서 봤죠. 이게 이제 가서 본 장면이에요. 김명 선생님 보고. 여기 이때부터 이제 김명 선생이 등장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신중년 아카데미도 신중년들을 모아서 한편으로 도시농부를 하고 한편으로는 신중년들의 새로운 매체가 유튜브가 청년들 매체가 아니라 제일 많이 보는 게 이 신중년들이 5060이. 그래서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만들자. 그래서 신중년 공부를 한 거예요. 이거 다 얘기했어요. 은퇴자 말로 다음 세대요, 미래 세대다. 이게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50년이 지금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 5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 이걸 찾아내면 그리고 제일 잘 모여요. 마을에서 5060이. 이 젊은 사람은 안 모이질 않아 일단은. 그러니까 마을 일 하기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인생 3모자. 그래서 아카데미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 봐요. 이게 지금 다 살아남아 있습니까? 유튜브 한 번씩 영상 찍어서 올려준 게 있죠.
네, 신춘년의 스토리텔러, 복지생태계, 문화생태계로서의 도시농구, 뭐 어르신 마을 박물관 유튜브, 마을 복지사, 돌봄 마을과 요양사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에 프로포즈를 했더니 도시 텃밭 조성을 해서 전영삼 약대동 신중년 도시농구 회장님께서 맹활약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카톡으로 지금 호미가 옵니다. 뭐 이거 내가 다 기록을 해놓은 거지.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뭐 강의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이게 이제 백숙 모임이 이렇게 잘. 그리고 코로나 시절 약대동 도시농구 인생박물관 그리고 꿈터 어르신이 만나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텃밭이 2개로 지금 늘어났잖아요. 옥상 밑에 그다음에 여기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여기는 막 구박받아가면서 지금. 자 그리고 작년에 도시농민들 꼬비마을 박물관 옥상에 오르다. 이게 참 멋있는 장면. 그래서 약대동 코로나 시기에도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돌보아 끝내 추수하다. 나는 이 장면이 꽤 인상적이고 코로나가 닥쳤는데 도시락 들고 둘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호응이 있었어. 어머님들이 좋아하고 외로운데 밥 같이 먹고 그러면서 영화제도 했죠. 그때 마침 풀려가지고 50명 모여가지고 그리고 작년에 대미가 개관식을 한 거 아니야. 이 마을 전체 돌면서 스토리텔링은 전부 우리 주민들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약대동이 25영웅으로 만들어내는 나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 이건 다음 주에 할 거고 이제 김진영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데 공모사 제가 이제 경기도에 가서 김진영 선생님이 글 쓴 거고 마을 일 하면서 제가 경기도 마을 연찬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막대동 얘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소각장에서 모였고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했고 동네 뮤지컬 했고 이제 커리큘럼 지금 우리가 이 건강 리더 커리큘럼 하듯이 그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마을 커리큘럼 이게 평생 학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도 받고 우리가 커리큘럼 꾸려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사로 나시는 거예요. 제가 초기니까 제가 하지만 직업체험과 문화교육 청소년과 여기 신명철이라고 동네 광고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마을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이거 지금 꿈을 이루어 보지 못했지만은 이런 구상을 공간 구성을 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유 경제라고 꼬비 사회적 창업 거리 그래서 여기 자치센터에서부터 오거리에 있는 그 뭐 저기 뭐야 오거리에 있는 거 뭐야 아니 그 저기 문화센터 이름이요. 담쟁이 문화원까지를 청년들의 사회적 기업 창업거리를 해가지고 예술인들, 공방들, 에너지 전환, 생태 환경, 유기농 맛집들 이런 거를 공유경제 거리로 만드는. 왜냐하면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그런 예산까지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이번에 우리가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건 이제 나중에 이거 그래서 마을 학당, 워크숍 캠프, 주민위원회, 도시재생협의체 이런 것까지도 이제 생각해 봤는데 이건 우리가 앞으로 갈 길로 남겨두고 그때 기회가 돼서 생각하고 하여튼 여기까지로 하여튼 35년 역사를 한번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여기에 근거해서 돌봄 마을 이제 재난 이후에 돌봄 마을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걸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 하시면 됩니다. 이거 여기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신은희 선생님, 이미소 선생님 들어와, 최희정 선생님. 하고 싶은 일이 한번 질문 있으시면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9시. 네, 그럼 뭐 그래도 한 10분 정도라든지 좀 얘기를 좀. 이걸로 푸시업은 되지 않아요? 네, 이거 끌까요? 이거는 이건 켜야지.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금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그건